안녕하세요. 뉴스패치의 뉴스입니다. 지난주에는 조선시대에 떠도는 귀신과 관련된 괴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같은 조선시대지만 실제 문서에 기록된 귀신의 이야기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종 7년인 1656년 평안도 철산에 의문의 자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연못 같은 자리에서 자매가 연달아 자살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이 자매는 당시 지역 유지였던 배좌수의 두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 배좌수는 이남 이녀를 슬하에 두었는데 전 부인에게서 두 딸을, 또 이 전 부인이 사망하고 난 후 허시성을 가진 여인과 재혼을 하며 두 아들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집에서 하필이면 전처가 나온 이 두 딸이 깊은 연못에 차례로 몸을 던져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 의문의 자살 사건은 먼저 간 첫째 딸이 물귀신이 되어 간밤에 둘째 딸을 데려간 것이라는 얘기로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시는 조선시대예요. 지금처럼 길이 잘 포장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계곡 근처에 함부로 빠지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게 설치되지 않았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냥 그곳에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면서 익사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당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자매의 의문의 자살 사건이라 불리는 데는 바로 배자수의 아내이자 익사 상태로 발견된 두 소녀의 계모였던 허씨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이 배자수의 두 딸 중 장녀가 시집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고 낙태를 하는 등 평소 행동거지가 좋지 않아 계모인 허씨와 평소에도 갈등이 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계모 허씨가 하루는 장녀를 불러 그녀의 문란한 행실을 꾸짖었더니 장녀가 계모에게 화를 내고 그 분을 참지 못해 연못에 빠져 자살하였고, 이 언니가 자살하자 동생 역시 언니를 따라 자살을 하였다는 게 계모 허씨의 증언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평안도 철산부사를 역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곳의 사또였던 전동을이 이 지역 유지인 배자수의 두 딸의 죽음에 무언가 석연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사건에 관심을 두어서였을까요? 밤이 깊어지고 고민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 이 전동을에게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인기척과 알 수 없는 쎄한 느낌을 받으며 잠을 자고 있던 전동을이 눈을 떴는데요. 그의 앞에는 물에 흠뻑 젖은 두 소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두 소녀를 보고 깜짝 놀란 전동을이 정신을 차리자 분명 눈앞에 있던 두 소녀가 사라지고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조선시대는 지금의 밤보다도 훨씬 어둡죠. 촛불에만 의지하며 살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칠흑 같은 밤, 촛불조차 켜지 않았던 컴컴한 방에서는 분명 사람의 형체만 보여야 정상인데 전동을은 눈앞에 서 있던 소녀들의 얼굴이 분명히 보였었다고 해요. 소녀들의 얼굴을 보자 문득 연못에서 떠오른 소녀들의 얼굴과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간밤에 해괴한 일로 인해 그저 석연치 않은 느낌만 들었던 사건이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라는 확신으로 바뀌었고 바로 진상파악을 명합니다. 이 진상파악을 하면서 계모 허씨의 이야기대로 평소 배자수의 장녀와 계모 허씨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또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두 소녀를 단순 자살로 보기에 가장 석연치 않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게 한 거죠. 그래서 사또 전동을이 검엄,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부검을 명합니다. 하지만 부친인 배자수와 계모 허씨는
엄연히 죽은 이 두 아이는 양반가의 여인이므로 검험을 받을 수 없다며 완강히 저항을 했고, 이 부모의 허락을 받을 수 없던 전동을은 일단 자매의 죽음이 익사인지 아니면 살해당한 후 연못에 버려진 것인지 이 기초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건 조선시대 당시 법의학책이라고도 알려진 신주 무원록인데요. 사진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어느 부위에 어떤 흔적이나 반응이 나오게 될 경우 어떠한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또 전동을 역시 이 신주 무원록을 보면서 죽은 자매에 대한 검시를 진행했다고 해요. 이 신주 무원록에 따르면 익사자는 죽기 전에 허우적되기 때문에 몸에서 흰 거품이 발견된다라고 해요. 자, 죽은 자매는 어땠을까요? 시신을 보니 몸에서 흰 거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살해 후 물에 버려진 게 아니라 익사당하게 된 것이라는 게 사실로 입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의 익사가 자살에 의한 것인지 타살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봐야 하잖아요. 전동을은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녀의 소지품 중 보찜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 보찜을 두고 계모 허씨가 말하길 장녀가 자신에게 꾸지람을 들은 뒤에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해 외가로 가출을 하기 위해 짐을 꾸렸다가 갑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계모 허씨의 말에 믿음이 가지 않았던 전동을이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은 자매의 시신에 검험을 명합니다. 이 신주무원록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몸에 지닌 것이 없고 신발도 벗어놓는다고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지금도 사실 꽤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신주무원록인데 아무래도 조선시대에 쓰여졌던 것만큼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도 담고 있기는 한가 봅니다. 하지만 이 신주무원록이 조선시대 당시에는 법의학서로 실제 시신을 검험할 때 필수 참고 도서였었고 또 사건 해결 시 이 신주무원록의 내용을 근거로 했을 만큼 신빙성이 높은 책이었어요. 장녀의 옷을 벗겨보니 주머니에 상당량의 은화가 발견됩니다. 이 신주무원록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몸에 지닌 것이 없다고 했는데 상당량의 은화가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번엔 전동을이 장녀가 실제로 임신을 한 적이 있고 또 낙태를 하였는지에 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험을 진행하는데요. 황당하게도 장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던 처녀라는 판명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계모 허씨가 장녀의 낙태 증거라며 장녀가 낙태하였다는 죽은 태아를 들고 왔는데 전동을이 이 죽은 태아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 사람의 태아가 아닌 쥐껍질을 이용해 만든 가짜였다고 합니다. 자, 이건 계모가 명백히 증거를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에 전동을이 강하게 계모 허씨를 추궁했고 결국 진실을 듣게 됩니다. 계모 허씨는 처음부터 이 전처가 낳은 두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 두 자매에게 툭하면 학대를 일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재산 문제로 인해 전처의 딸과 계모 허씨가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요. 이 갈등을 빚게 되면서 두 자매의 외삼촌, 그러니까 전 아내의 남자 형제가 이 재산 분쟁에 가세하게 되었고 계모와 자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였지만 당시의 규정이 계모보다는 친자식들이 집안의 재산 상속권에서 우위를 가졌기 때문에 계모 씨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이 두 자매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러던 중 친부인 괴자수가 갓 20살이 된 장녀를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기 위해 계모인 허씨에게 장녀의 홍수를 풍성히 준비할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이 집안의 장녀가 죽게 되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계모 허씨의 입장에선 가뜩이나 미운 장녀에게 혼수로 쓰는 돈 자체가 아까운데
친부인 배자수가 장녀의 혼수를 풍성히 준비하자고 하니 배알이 꿀린 겁니다. 그래서 허씨는 쥐껍질로 태아 모양을 만든 후 장녀가 사실은 임신을 했었고 낙태를 했다며 모함을 했고, 이에 부친인 배자수가 아내의 말만 듣고는 장녀가 집안을 모욕했다며 허씨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자 이 자매의 이복 동생을 시켜 장녀를 물에 빠뜨려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던 친동생 역시 언니의 죽음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울다가 결국 언니를 따라 자살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자, 잠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진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평안도 철산의 한 마을에 두 자매가 연못에서 연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곳에 역임한 지 얼마 안 된 사또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해요. 이 조사 과정에서 사또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나타난 두 자매의 귀신을 보게 되었고, 이것에 더욱 강한 확신을 느끼며 살인사건에 비중을 두고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계모로 인해 억울하게 장녀가 죽음을 당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동생 역시 언니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줄이고 보니 이 얘기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나요? 아직도 아리까리 하시나요? 자, 이 이야기 속 배자수의 죽은 두 딸의 이름은 장화와 홍련으로, 장녀의 이름이 장화, 언니를 따라 자살한 동생의 이름이 홍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화 홍련이라고 하면 아랑전설에서 내려온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아랑전설과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긴 하죠. 아랑전설은 일단 장화홍련처럼 자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랑이라는 아가씨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며 시작되는 거죠. 단지 이야기상에서 새로 부임한 사또마다 부임한 첫날 밤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마침 새로 부임했던 한 담이 큰 사또로 인해 귀신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는 점이 이 아랑전설과 장화홍련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랑전설이 장화홍련의 원래 이야기이고, 이게 구전을 통해 각색되면서 아랑전설, 장화홍련의 각각 이야기로 전해진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이 사건을 조사하기 전까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랑전설과 장화홍련전은 한 가지 이야기가 지역마다 다르게 퍼지면서 나뉘게 된 이야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아랑전설은 아랑전설대로 경상도 밀양에서 윤동옥이라는 여인과 당시 밀양부사였던 이상사라는 사람이 윤동옥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영남루 밑에서 장사를 지내주며 원혼을 달래주었던 이 사건에 조금 조미료가 쳐져 내려져 온 이야기고, 이 장화홍련 역시 효종 7년 평안도 철산에서 실제 일어났었던 사건으로 이 일이 조선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지면서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한편의 구전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장화홍련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화홍련전의 이야기는 실제 평안도 철산의 장화와 홍련의 살인사건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야기를 좀 보자면 이야기상의 장화홍련의 부친은 배무룡으로 나와요. 실제로는 배좌수였죠. 배무룡의 후처는 허씨로 장화와 홍련 자매를 학대하다 이 실제 이야기와 같은 이유인 혼수 자금이 아까워 장화에게 누명을 씌운 후 연못에 빠뜨려 죽게 만들고, 동생 홍련 역시 언니가 죽은 연못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 뒤 억울하게 떠난 두 자매들의 귀신이 자신의 원한을 풀고자 새로 부임한 철산 사또들에게 처녀 귀신으로 나타났지만, 귀신을 본 사또들은 전부 겁에 질려 죽어버렸고, 평소 용감하기로 유명한 정동우가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자원하여 철산 부사로 부임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는 전동을이라는 거죠. 그렇게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 연못에서 시체를 건져내어 무덤을 만들어 주었고, 그녀들을 죽게 한 계모 허씨와 그녀의 아들 장쇠를 처형했고, 그 뒤 정동우는 장화와 홍련 귀신의 도움으로 통제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장화홍련전의 이야기의 끝은 아버지로 끝나요.
장화홍련의 아버지는 이후 18살인 윤씨 여인과 혼인하여 두 쌍둥이 자매를 얻게 되는데, 이 쌍둥이 자매가 장화홍련이 환생한 것이며, 이 두 자매는 평양의 거부 이현호의 쌍둥이 아들인 윤필과 윤석 형제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라는 게 구전소설 장화홍련전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보면 아버지 역시 피해자로 다루며 해피엔딩을 주었어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사실 장하와 홍련의 친부인 배자수 역시 계모 허씨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악덕 아버지였어요. 아무리 허씨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또 조선시대였던 만큼 집안의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했을지 몰라도 자신의 딸을 죽이라고 명한 것은 엄연히 아버지 배자수였고, 심지어 그 끔찍한 살인을 자신의 아들에게 시키죠. 자, 그렇다면 실제 장화홍련 살인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이 모든 일이 가족 간 재산 싸움으로 비롯한 폐륜적 범죄였음을 밝혀낸 전동을은 장하의 부친인 배자수를 기양을 보냈고, 이 계모 허씨와 자매살인에 가담한 허씨의 아들을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철산부사 전동울은 원래부터가 덕망이 깊은 자로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장화홍련 사건을 해결하면서 장화홍련의 이야기와 함께 전동울 역시 조선 팔도의 이름을 널리 알렸고, 이후 한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의 포도대장과 훈련대장, 오이도 총관, 그리고 삼도 수군 통제사 등 무관의 최고위직을 두루 거쳤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효종 시절 평안도 철산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장화홍련 존속 살인사건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이야기와 구전으로 내려오는 장화홍련전의 이야기 중 다른 건 딱 하나예요. 바로 아버지가 귀양이 아닌 어린 여인과 재혼하며 환생한 장화홍련을 낳아 키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건데요. 어떠한 이유로든 해피엔딩을 바라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신의 딸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알고도 방관하고 직접 살인의 명령까지 내렸던 이 아버지라는 인물에게 이렇게까지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어야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참 씁쓸한 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조선시대 실제 기록된 귀신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